이번에는 자, 5번째 파트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를 유가증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취득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매매증권 있죠. 자, 단기 매매증권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는데 수수료가 나왔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또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자, 이게 아니라 다른 유가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이러한 경우에 취득 수수료는 이때는 그냥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3번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하락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줄어들겠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상 금액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처분을 해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없어지겠고 현금을 받고 처분? 그럼 현금 증가하겠죠. 그런데 내가 현금을 더 많이 받고 처분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차액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처분 수수료 발생 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이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예를 하나만 좀 적어볼게요. 사례. 자,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인 단기 매매 증권을 200만 원에 처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처분 이익이 얼마일 것 같아요? 처분 이익 100만 원일 것 같죠? 100만 원에 취득했던 거를 200만 원에 처분을 하니까요. 단, 처분하는데 처분 수수료 1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거 처분 이익 100만 원, 수수료 비용 1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 처분 이익을 90만 원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장부 금액보다 적은 대가의 현금을 받고 처분을 하면 단기 매매 증권 없어지겠고요. 현금 받고 적게 받는 금액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이때도 처분 수수료가 만약에 발생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처분 손실이 증가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요거 사례 그대로 비슷하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장부 금액이 200만 원인 장부 금액이 200만 원인 단기 매매 증권을 100만 원에 처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처분 손실 100만 원이어야 될 것 같죠, 처분 수수료 1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처분 손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처분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내가 실제로 처분하고 90만 원만 받을 수 있잖아요. 처분 손실 1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금을 받게 되면, 자,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 되겠고, 이런 이제 배당금, 자, 이거 주식 금액이 늘어나기보다 배당금을 받으면 뭐 나한테 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증권거래 계좌에 입금을 해주거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파트. 자,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먼저 1번. 단기간 자금 운용 목적으로, 자,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만 원에 취득을 했고 만 원의 취득 수수료와 함께 그럼 총 100만 원이네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건 100만 원이 되죠. 자, 이거 단기간 자금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샀으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할게요. 자, 아이고. 자, 단기 매매 다시 적을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99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 어떻게 돼요? 보통 예금은 1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 원만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상 금액은 200만 원인데요. 2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이 250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5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하게 되죠.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이 증가합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거 내가 처분했나요? 아직 가지고 있죠. 평가를 했더니 가치가 올랐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영업외 수익 항목인데, 자, 이거 250만 원 쓰는 거 아니죠? 50만 원만 증가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0만 원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상 금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 줄어들게 되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자꾸 매를 하나 좀, 이 글씨를 좀 작게 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4번.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상 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거를 현금 240만 원을 받고 처분을 했어요. 자, 현금 얼마 받았어요? 현금 240만 원을 받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짜리 없어지죠. 장부상 금액 200만 원인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고요. 현금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을 더 받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4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장부상 금액은 200만 원인데 이거를 현금 180만 원을 받고 처분을 합니다. 자, 대변부터 한번 볼까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얼마 없어집니까? 자, 단기매매증권 자, 이거 장부상 금액이 200만 원인 거 없어지죠. 자, 이거 현금 180만 원을 받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20만 원을 적게 받았죠. 20만 원 적게 받은 것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6번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자, 장부상 금액은 자, 장부상 금액은 200만 원인데 이거를 240만 원에 처분합니다. 처분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하고 결과적으로 230만 원만 받은 거죠. 자, 그러면 현금 얼마만 받은 거예요? 230만 원만 받았습니다.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없어지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얼마가 계산되겠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30만 원만 계산을 합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보유하고 있는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자,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거든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습니다. 7번은 이자를 받고 8번은 배당금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7번. 단기 매매 증권에서 이자 10만 원이 발생해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10만 원 증가합니다. 대변에 자, 그럼 이렇게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죠.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배당금을 받습니다. 자, 배당금을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배당금을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차변의 보통예금 10만 원. 대변에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요. 배당금 수익 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5번째 파트를 보셨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을 볼 건데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은 좀 분량이 많아서 이거를 1차, 2차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